내일 27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 부대 정문에서 땡큐 아메리카 태극기 집회가 열리죠. 거기에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창중이가 참석을 해서 주한미군이 왜 중요한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왜 공산화를 피할 수 없는가? 그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곧바로 왜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가 연설하겠습니다. 내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도 간단하게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 끝날 수 있을지 말이죠. 제가 처음 윤칼세 TV를 만들 때 여러분이 약속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격조 있고 가장 심층적인 분석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모든 제 그 방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들으시다가 뭐 지루하다던가 그러면은 끊고서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시작하면은 그 봤던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에 항상 쫓겨가면서 하는데 좀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안함 폭침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야말로 초토화된 듯한 그러한 초상집 분위기였던 그 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이었죠. 그런데 8년이 지난 오늘 3월 26일 천안함 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가 지난주 3월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레이트 UAE 순방을 위해서 5박 6일 동안 대한민국을 왜 비웠느냐? 그게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음흉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참 알게 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참 분노를 느껴요. 이야, 정말 대한민국의 싹수가 노랗구란 말이죠, 완전히. 네. 그게 3월 22일 날 베트남으로 떠났는데 그 3월 22일 오후에 베트남에 도착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한 일이라고는 축구
축구 감독, 요즘 막 뜨고 있는 박항서 감독을 만나가지고 공차고 저녁에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그 한국인 교포들 만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 가도 되고 24일에 가도 되고 일주일 늦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왜 3월 22일에 갔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월 22일에 가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박항서 감독 만나고 그 베트남 주재 교포 만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3일이 뭐냐. 3월 23일이 바로 서해 수호의 날 3주기입니다. 3주기. 서해 수호의 날 3주기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작년 2017년, 16년에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참석한 거죠.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 3대 사건을 묶어가지고 매년 해마다 3월 네 번째 주 그 금요일 날, 네 번째가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 셋째 주 금요일 날에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왜 문재인 씨가 3월 22일 날 떠났냐면 3월 23일 날 만약에 천안함 그 서해 수호의 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기념일이다 이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왜 김대중 노무현이가 김정일하고 맺은 그 6.15 선언, 14선언은 왜 그것을 조약으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른바 기념사라는 걸 하려면은 거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발음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한 것이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대선 때 토론의 과정이라든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죠. 아주 음흉하게. 이걸 천안함 폭침 유가족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천안함 폭침이라고 발음한 적도 없고, 발음을 하긴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는 그런 기분이었다. 누가 그걸 모르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천안함 유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무슨 5.18이다 뭐다 해서 민주화 유가족들 만나고 세월호 가족들 만나고 위안부 그 할머니들 만나고 온갖 걸 다 만났지만은 유독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무력 도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정말. 야,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3월 22일 날 하루 전에 베트남으로 간 거죠. 여러분 민평기 하사라고 그 천안함에 탑승했던 민평기 하사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데 부여죠 부여. 거기에 그 민평기 하사의 어머니가 윤청자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옳은 소리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 연세가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다.
3월 23일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도망간 것도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 도망간 날 베트남에서 뭘 했느냐.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뭐 했느냐. 호치민, 그러니까 월남 공산화, 베트남의 공산화의 영웅 호치민 주석이 살던 그 거수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인간의 언어로서는 말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칭송을 내놓았어요. 네? 참, 이거 정말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걸 왜 분석을 안 하냐 이거죠. 네? 지금 호치민이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미군과 월남전 때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월남에 간 이유가 뭐냐면 호치민의 월남 공산화, 베트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월남과 대한민국과의 이 우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호치민은 누구냐?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의 주적. 월남 공산화의 소위 말하는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공산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주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역사적으로 호치민은. 근데 그 호치민을 상대로 이번에 가서 뭐라 했냐? 바로 3월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던 3월 23일 문재인이가 호치민 거소를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냐? 30년간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과 함께 살고 국부로 추앙받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통틀어서 위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 인류의 그 칭송을 받고 있는,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진짜. 응?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바로 문재인 씨라는 거죠. 3월 23일 날 정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네, 제2연평해전과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기리기 위해서,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웠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네? 거기에 주한미 사령관까지 참석을 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네? 호치민이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추앙받는, 인류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죠. 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레닌을 칭송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레닌을 칭송하는 거 같고, 레닌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추앙을 받고 있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건 반역죄예요. 이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죠. 탄핵의 사유는 뭐냐? 역적질과 이적질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문재인 씨가 소위 말하는 사상의 스승이라는 리영이, 그 리영이가 쓴 말이죠. 전환시대의 윤리라든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그런 서적을 보면서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거, 그걸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던 그 30년 전 1975년의 그 문재인과 지금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10개월이나 하고 있는 문재인의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 없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달려가가지고 호치민은 위대한 인류의 영웅이다. 이런 참 노골적으로 호치민을 칭송하는 지금 그런 대통령이 이끌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싹수가 노라는 거죠. 지금 공산화가 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 윤희상, 그 간첩 윤희상의 그 시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로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그렇게 문재인과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 총격에 맞지 않더니 베를린에 있는 그 윤희상의 묘지에 통영의 동백꽃까지 공수해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특별게시로서 가가지고 그 묘지에다가 심으면서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이런 취지로 참 칭송을 하더니 그 윤희상이의 지금 시체가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 지금 왔단 말이죠. 윤희상 음악회, 윤희상 음악의 전당 이런 게 지금 다 완전히 대한민국 지금 뭐냐 간첩의 나라가 된 거다. 간첩의 이건 뭐 결코 이건 무슨 과장이 아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 만들었던 그 통역당의 참 1등 괴수라 할 수 있는 신영복이란 성공에 대해 그 교수 있죠. 20년 20개월을 형무소에 살았던 국가 전복의 죄로 말이죠. 그 신영복을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3월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던가 오늘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날에 대한민국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의도적이고 아주 고도의 지능적으로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거예요. 천안함 그 고 민평기 하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도망간 거예요. 이런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3월 26일 오늘 문재인 촛불 개헌을 지금 UAE에서 전자 발의를 한 거예요. 지금 전자 결제를 한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보고서 전자 결제를 눌러가지고. 네? 진짜 말이죠. 네? 3월 26일 그것도 3월 26일을 지금 잡아가지고 그 윤창준이가 지적했잖아요. 이 문재인 헌법은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청와대 조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헌법 설명을 하고 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위헌이다. 원천적인 위헌이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이낙연이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서 넘겨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죠. 무슨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엄격하게 이 법률적 절차, 그 프로시주어를 밟았죠. 이렇게 안 하면 이 대통령, 완전 대한민국 국민을 졸로 보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혼이 숨겨진, 영혼이 담겨져야 할 그 개헌을 간단하게 무슨 이 무슨 컴퓨터로 결제하는 말이죠. 이게 말이 정말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권리를 해다가 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야, 좋아, 멋있어.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라고 박수를 치는 거죠. 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말이야, 지금 싹수가 노란타 이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죠.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하는데 제가 아주 단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져야 될 그 이유가 제가 지금 19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 19분 동안 지금 대여섯 개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넘쳐나는 거죠, 지금. 싹수가 노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싹수가 노라는 게 과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네?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뽑아놨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익 정권을 뽑아놓을 정도로 말이죠. 국민이 국가관과 역사관이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이거죠. 이건 국민을 향해서 역대 정권에서 교육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거기에 너무나 소홀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국민의식의 문제, 민도의 문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문재인이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알 만큼 알려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고 대선을 치렀던 거 아닙니까? 국민이 현명해야죠. 국민이 정말. 정말 이런 대한민국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6.25 때처럼 한 3년간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공산화와 그 자유민주주의를 왔다 갔다 경험하는 상황이 와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딱 3년만 공산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이런 사태가 온 것을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을 탓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이 문제다, 국민이. 우리 국민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뽑아놓고 있는 거고 그런 집권당을 갖고 있는 거고 완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다 이거죠. 왜 개, 돼지로 알고 있냐 문재인 세력이. 국민의 의식, 국민의 민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 거대한 저항을 못하느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의 얄팍한 그 좌파 그 예능 정치, 국민들의 그 말초신경을 긁어주는 그 예능 정치에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죠. 기가 막힌 게 이거 보세요.
광주시, 이 호남 광주 말이죠.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금 금강산 관광을 가야 되겠다. 수학여행으로. 개성공단을 가야 되겠다. 개성을 가야겠다. 평양을 가야겠다. 그리고 올해 학생의 날에 북한 대표를 초청해야 되겠다. 북한 학생 북한 요 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할 테니까 허가해 달라라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금 청와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미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에, 그것도 기술직에 엔지니어를 뽑는 그 기술직에 북한 정권의 그 수립 순서를 나열하라라는 객관식 시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야. 서울시 9급 기술직 시험에, 네? 필기시험 국사 과목에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게 무슨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 이 시험이 아니라 완전 평양시 공무원을 지금 서울에서 뽑고 있는, 서울에서. 완전 대한민국이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응?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나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남북한에 엄청난 해빙이 이루어져가지고, 북한 핵이고,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뭐든 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들고 일어난, 아니 어떻게 미쳐버리지 않았으면 말이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수학여행단을 금강산, 개성, 무슨 백두산 이런 북한 명소에다가 보내겠다. 방문 허가를 해달라. 그 다음에 무슨 광주 학생 독립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식에 북한 학생 대표단을 초청하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시도 교육감단이 방북하도록 해달라. 시도 교육감단이 북한에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남북 그 교원 선생님들 그 학술 교류하겠다. 상호 방문하게 해달라. 완전히 미쳤어 지금. 박원순이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뭐라 했냐면 광화문 내거리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이 시장으로 뽑아놓은 거. 서울시장으로 뽑아놨어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9급 기술직 시험에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에?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봐요. 서울 시민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박원순을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박원순이를 서울시장으로 뽑냐 이거죠. 어떻게 베트남에 가가지고 세계 공산주의 대표적 공산주의자 호치민에 대해서 말이죠. 인류가 추앙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인물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아놓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데 어느 정치인 하나도 이 국민의 수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입만 열면 국민 그러면서 국민의 이런 낮은 민도에 완전히 영합하고 말이죠. 편승하고 말이에요. 입만 열면 국민 말이죠.
아무 문제의식 없고 국민들은 오히려 문재인 잘한다 박수치고 말이죠. 이런 국민이 절대 다수 이상인 이 대한민국,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싹수가 노란 거죠. 정말 대한민국 한 3년, 딱 3년 정도 공산화를 해봐야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다는 그런, 정말 그런 이야기가, 이거 단순히 막말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의 선택이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국민의 민도가.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이 서해 수호의 날 피하고 천안함 북침 8주년 날, 그런 날 대한민국에 도망가 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호치민 미화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개헌 이 전자 결제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가장 큰 원인,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그 언론의 좌경화라 봐요. 언론의 좌경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386 세대가 지금 언론계를 완전히 50대, 60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 운동권, 김일성 주사파 정신의 그 주사파에 세뇌됐던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여러 유력 권위 있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CNN, 팍스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참 그야말로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언론 기관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이끌고 가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신뢰하고 권위가 있고 대한민국의 여론 시장을 이끌어가고 국민을 계도하는 언론이, 노인청주 과연 어느 언론이냐 그러면 저는 단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선정주의, 오로지 권력의 나팔수, 오로지 정파주의적인 거. 대한민국 언론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가 지금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이 인류의 최대 영웅이라 한다면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조목조목 따져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버르장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전부 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그냥 베껴서 보도했거나 아니면은 칭송하고 미화한 대한민국 언론의 좌경화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냐. 세 번째 요인은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비용을 대겠다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우파 그 시민 세력이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 참 애국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단 한 푼도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 이 재벌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국산품 창녀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 대기업 아닙니까? 대한민국 재벌. 그 재벌이 정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로부터 온갖 탐물, 온갖 특혜는 다 빨아먹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어떤 데도 지금 과연 대기업에서 단 한 푼도 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그냥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돈 벌자 이런 천박한 망국적인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태극기 이 국가 중심 세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얼마나 석방을 외치고 말이죠. 또 다른 여러 기업들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고 할 때 얼마나 참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대기업들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돼요. 보통 반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 번째,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게 뭐냐. 근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국방을 중시하고 군을 숭배하는 거예요. 군을 소위 말해 숙무정신이 강한 나라예요. 이른바 선군 정치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 이른바 숙무정신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과거에 군의 정치 개입을 막는다는 그러한 명목 아래 군을 철저히 죽여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에서 이 군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군부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폐하관에도 지금 군 해병대 출신들이 바글바글하고 북한도 김영철이가 누구냐 이거죠. 그야말로 군인 중에 군인이 김영철인데 그 사람들 눈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군이냐? 사상적으로는 종북, 친북이요. 문약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경험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 인간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무슨 비서실장 임종석이 무슨 외교부 장관 강경화 무슨 통일특보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무슨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이게 무슨 어중이 떠중이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북한 핵을 해결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겼느냐 이거죠. 북한은 지금 김영철이가 지금 완전 2인자로서 지금 이 끌고 가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좀 2인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2인자 누구냐 이거죠. 임종석이 무슨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 뭐하던 사람들인데 그 양반들이 북한 핵을 압니까? 국제정치를 압니까? 미국을 압니까? 주비대사? 그 사람 뭐하던 사람인데? 통상하던 사람, 경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비대사 가인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미 FTA가 지금 재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됐습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문가 지금 문재인 이 대한민국 전문가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어중이 떠중이 그 아마추어 말이죠. 정신적으로는 친북 종북 반미 운동권 말이죠.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허허 웃는 그런 위선적인 문재인의 웃음으로 다 떼어나갈 수가 있다? 민족 하는 그걸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그 강한 그 대북 드라이브를 뭐 견지하면서 뭐 어쩌고 뭐 평화협정을 맺고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모두가 망상이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사기에 불과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왔지만은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참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